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로 할 거예요. 한국어로 제가 왜 영어로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초급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 분들은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외국인들을 주로 방송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 다 굉장히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해외 대학의 교육 과정을 보면 그 beginners level이나 intermediate level 정도가 한계예요. 그것도 한국학을 엄청 열심히 가르치는 대학, 막 미국의 주요 대학이나 호주나 일본, 중국 그런 대학들이 그렇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beginners level이 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의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실은 대부분 취미로 배우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해도 초급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언어에 대해 느끼는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대학처럼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 강사를 고용해서 중급까지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이 한국학을 선택하면 그 학생들만 고급 과정으로 배우는 것이죠. 이 학생들 중 상당수가 BTS 같은 K-pop 팬인데 그 학생들이 이러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바이링구얼이라는 것을 깨달은 한국인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자기가 바이링구얼이라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자라요. 저의 경우에도 그것을 25살 이후에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영어를 거의 주입식으로 배우고 영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접근을 해볼 기회조차 없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도 그냥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다른 외국의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언어이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잘 하지 않으면 약간 어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링구얼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시작을 했는데 언어적으로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작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조 작가 일을 하고 이제 메인 작가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제 뇌가 제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구축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때마다 자꾸 습관적으로 영어로 된 책이나 드라마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는 저 자신을 보고 내가 바이링구얼인데 영어로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을 별로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뒤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자극을 받고 그 성장을 도모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오래전부터 제가 영어를 되게 공부하고 싶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고, 영어를 공부할 필요성을 되도록 잊고 싶었어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출신이고 석사도 국어국문학과에서 했고 우리 과는 다른 과처럼 영어를 그렇게 강제하는 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면죄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였어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그런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작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작가 일은 메인 작가로 성공하기 전까지 굉장히 가난함을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그런 직업으로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하고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24살부터 32살까지는 거의 한국어로 말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일을 하는 곳에서 한번 일을 맡기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글만 쓰게 하거든요. 이메일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이제 참고해야 되는 드라마들이 전부 외국 드라마인 경우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살부터 29살까지는 한국 드라마를 절반 이하로 보고 일본 거라든가 영국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모국어가 점점 축소되고 외국어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정체성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 제가 왜 채널을 시작할 때조차 한국어를 하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제 주변 친구들까지도 많이 물었는데요. 정직하게 말해서 그때 한국어 구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어도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한국 드라마랑 이제 한국인들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말이 부드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발음도 많이 교정됐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말을 할 기회를 늘렸더니 이렇게 됐는데 그 시작을 할 때에는 정말 사고도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질 않고 표정도 굳어있고 한국어도 어눌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나가서 막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처음 갔을 때도 저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영어로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어가 어눌한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설마 한국어를 잊어버린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콘텐츠를 올리면서 저는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어를 꽤 잘 할 수 있고 영어로도 어느 정도 한국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과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바이링구얼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언어가 완벽한 상태로 몸 안에 있지는 못해요. 하나가 우세하면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가 너무 우세하면 아예 정체성도 좀 저쪽으로 바뀌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도 혹시 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하시고 이 여정에 그냥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람 중에서 영어를 잘하고 싶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사람을 참 많이 보지만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참 많이 보고 자랐어요. 주변에 많은 작가분들을 뵙기도 하고 있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 강남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명문대에 가는 아이들도 제 친구들이었고 지금 연세대에 다니고 있고 UCLA도 다녀왔고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많이 봤지만 근데 이 한국에서 영어 서적을 진심으로 열심히 찾아서 읽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흔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강사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나라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이제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하면은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거친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네,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야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국문과에서 오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 중에 절반이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국어국문학과를 한국인들이 많이 회피하는 바람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한국 고전학이라든가 한국어 교육학을 가르칠 때 학생 중에 절반이 거의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일본인, 인도인, 이란에서 온 사람, 심지어 저 발칸반도 사람들까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한국학은 절반은 외국인에 의해서 가르쳐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과 우리의 운명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주 개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습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닌 크리스찬에게 영어를 배우려고 할 때에는 보통 영어 예배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절반만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목사님께서 다양한 영어를 쓰지 않으세요. 성경에 관련된 원론적인 영어, 쉬운 영어만 쓰시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고급으로 높이고 싶은 분들은 영어 예배 아무리 가도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리고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골라서 언어를 쓰고 여러분과 개인적 교류를 하려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어가 쉽게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예배가 한 중간 정도까지는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대화를 해서가 아니라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대화한다고 영어가 늘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대화가 아니라 영어 성경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독해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성경이라는 책은 특별합니다. 언어가 살아있어요. 비록 현대하고 별로 맞지 않는 고대의 이야기들이고 법규나 윤리 이런 것들도 현대하고 너무 다르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간 어떤 생명의 힘이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 여러분은 자기 안에 죽어 있었던 그 언어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Bible Gateway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영어로 그 내용을 전해주는 성우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영어로 성경을 한번 체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어는 사실 그냥 현실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실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영어로 뉴스를 보는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미국에 가실 분들은 영국도 아마 그렇겠지만 제가 영국을 잘 몰라서요. 미국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말로 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타인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내는 언어를 자기의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한데 그 미국의 뉴스들 앵커나 리포터가 하는 말을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언어로 주장을 하고 또 이제 사실 얘기해야 될 때는 다소 톤을 낮추긴 하지만 여전히 정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생생한 영어를 직접 구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뉴스 앵커뿐 아니라 대학 교수님의 강의 있잖아요. 특히 교수님, 강사님들에게는 추천드리는데 명강의를 하시는 미국 교수님들의 강의를 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를 쓸 뿐 아니라 틀림없는 논리로 말을 전개를 하세요. 그런 것들은 뉴스에서는 또 미진하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것들. 뉴스는 토막토막 사실을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전달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능력을 키우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ABC, CNN 이렇다고 해도.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능력을 길러야 하는 분들은 꼭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그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영어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을 평생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환경을 내가 체득을 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고 분명한 표현을 해야만 하는지, 그것은 그 넓은 땅에서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고 총기로 인한 사건들을 체험을 해봐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막 잠깐 하는 전화 영어, 막 일주일에 한 2-3번 하는 회화로 영어가 언젠가 늘겠지라고 기대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로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그 나라에 자주 가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 나라의 자연 환경, 사회 환경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달에 40만 원씩 영어 학원에 쓰고 계신다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여행을 가세요. 적어도 일생에 적어도 한두 번은 꼭 가셔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조언을 미리 해줬더라면. 그리고 제가 이거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말을 아끼려고 했지만 영어 공부는 안 하고 막 그 국뽕 유튜버들 영상만 계속 보는 사람들 있어요. 특히 그 경우가 이제 외국인, 원어민이 할 경우는 조금 심각한데 그걸 보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 진짜 영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점검해 보셨나요? 그 유명한 유튜버 있잖아요. 영국 남자. 영국 남자가 영어를 할 때 주로 배경이 어디예요? 런던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런던에서도 런던의 음식, 런던의 물건들, 런던의 상황을 다루지 않잖아요. 아무리 런던이라고 해도 거기서 한국 얘기하면 그거는 한국학이거든요. 영어로 한국학을 계속 배우면은 영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영국 남자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영어 말하기를 하시려면 쉐도잉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영어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고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역할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바로 지금. 그 빈도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의 생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링궈마리나라는 유명한 영어 교육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러시아인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 영어를 말을 해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러시아에 있었어요. 해외 체류 경험이라고는 영국에서 한 9개월인가 있었던 게 전부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기는 대부분 미디어에서의 말하기를 통해서 는 건데 그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 읽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게을리하는데 절대로 게을리하면 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국어로 읽는 모든 것들을 다 영어로 대체할 수 있어야 돼요. 기사 자료도 영어로 읽어야 되고 이런 위안이 되는 책들 이런 것도 영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전공서도 저는 이제 작가라서 한국 문학을 종종 읽지만 지금은 인도 사람이 쓴 것도 종종 챙겨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찰스 디킨스 같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막 데뷔한 젊은 사람이고 하지만 새로운 책이거든요. 새로운 책들도 영어로 찾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된 책들은 대학 도서관에서 많이 구할 수 있고 요즘은 가끔 중랑 구립도서관 이런 구립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아마존 이북을 통해서 공부하면은 새로운 책들 아주 쉽고 싸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정말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읽어야 돼요.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정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영어로 된 원서를 100권은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만큼도 안 읽은 분들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안 돼요, 진짜. 국어국문학과 학생도 이렇게 읽는데 다른 과 학생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영어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중국어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요. 절대로 방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클릭하실 정도라면 이미 영어 공부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 분일 테고 뭔가를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의 실력을 위해서 제가 한번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배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지지 말고 당장